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 차경수입니다.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 투자자들 멘붕 오셨죠? 연금이야기 신간 출간을 코앞에 두고 빅 이슈가 터져서 수정 작업을 하느라 3월에나 출간될 것 같습니다. 연금이야기2는 그래도 구매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신간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서 10만원 분배금 받으면 미국에서 15% 세금 떼고 8만 5천 원만 입금해 줍니다. 이중 과세 문제를 피하려고 미국에서 뗀 세금을 그동안 국세청에서 환급해 주었습니다. 자산운용사에서 고객에게 분배금을 지급할 때 일반 계좌는 배당소득세를 떼고 연금 계좌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입금해 줬습니다.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옛날에 안 뗀 세금 대신 5.5% 연금 소득세를 뗍니다. 당장 세금 떼지 않고 길게는 수십 년간 과세 이연시켜주는 게 연금 계좌의 큰 혜택이었죠. 그런데 1월부터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에서 뗀 세금을 이제 국세청에서 환급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는 연금 계좌와 ISA 계좌에서 상품별로 손해가 발생합니다. 2021년에 세법이 개정되어 그동안 한 차례 시행을 유보했다가 올해 슬그머니 시행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세금 떼고 배당 받았는데 나중에 연금 탈 때 5.5%를 또 내게 됩니다. 기재부가 이런 이중과세 문제를 몰랐을 리가 없는데 안이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기재부도 심각성을 모르고 시행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중과세 문제는 해결하겠지만 작년까지처럼 세금 환급은 없다. 현재까지 기재부 입장입니다. 이번 조치는 연금 계좌 내 모든 수익이 과세 이연되는데 딱 하나 해외 ETF 분배금만 원천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이중과세 문제는 시간 문제지 해결하겠죠. 투자자가 원하는 건 과세 이연입니다. 어린 자녀가 연금저축 펀드를 시작하고 사회초년생이 연금계좌를 이용하는 건 수십 년간 과세 이연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부족한 노후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내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문제는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연금계좌가 별 볼 일 없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보험 파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낼 거고 자세히 모르는 일반 국민은 연금저축인 IRP 계좌를 멀리하게 된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연금 계좌에서 얼마나 손해인지 따져보겠습니다. S&P 500을 만원에 사서 12,000원에 매도해 2,000원 매매 차익을 얻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배당으로 100원을 받았습니다. 매매 차익 2,000원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똑같이 과세 이연됩니다. 배당으로 받은 100원이 85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번 조치가 그대로 시행되어도 메인 수익인 매매 차익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오직 해외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에만 일부 영향이 있는 겁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해외 ETF 분배금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연금 계좌와 ISA 계좌에서만 영향이 있고 수많은 상품 중 해외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에만 영향이 있다. 영향을 미치는 계좌는 연금저축 펀드, IRP, 퇴직연금 DC형, 그리고 ISA 계좌입니다. 해당 종목은 해외 ETF이고 해외 ETF에서 발생한 수익 중 분배금에만 적용합니다. 연금 계좌와 ISA 계좌에서 S&P 500, 나스닥 100, 미국 배당 다우존스, 미국채 ETF를 운용한다면 다 영향이 있습니다. 주식 배당뿐 아니라 채권 이자도 분배금에 들어갑니다. 30년 국채 ETF도 영향이 있습니다.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미국 ETF 3인방 중 운용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종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1년 기준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수익률이 1.04%입니다. 타이거 나스닥 100은 0.42%,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3.56%입니다. S&P 500 1년 수익률이 35% 정도고 나스닥 100도 비슷하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약 23% 정도 됩니다.
S&P 500 1년 수익률 35% 중 배당으로 인한 수익이 1.04%인 거죠. 우리가 미국 ETF를 선호하는 건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함이 1차 목적입니다. 우리가 얻는 대부분의 수익은 매매 차익인데 타이거 미국 S&P 500 매매 차익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해를 돕기에 각각 1,000만 원 기준으로 얼마나 손해가 나는지 보겠습니다. 1,000만 원 기준 타이거 미국 S&P 500 분배금은 약 10만 4천 원 나옵니다. 작년까지는 10만 4천 원에서 세금 떼지 않고 연금 계좌에 그대로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5%를 떼고 준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분배금에 대해 15,600원 미국에서 세금 떼고 국세청에서 다시 환급해줬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환급 안 해준다. 이게 이번 조치의 핵심입니다. 1,000만 원 타이거 미국 S&P 500의 투자자라면 1년에 15,600원 손해보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투자자라면 1년에 6,300원 손해입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투자자는 1년에 53,400원 손해입니다. 이게 적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민감하게 대응해서 당장 연금 계좌에서 미국 ETF 투자 비중을 줄이고 그러진 말라는 뜻입니다. 물론 수십 년간 복리로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단순히 타이거 미국 S&P 500에서 1,000만 원 기준 15,600원만 손해다. 이건 아닙니다. 매우 아픈 건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좋아하는 저는 몹시 아픕니다. 은퇴한 지 꽤 돼서 저는 타미당 비중을 계속 늘려왔거든요. 그럼 미국 30년 국채 ETF 알아보겠습니다. 분배금을 주는 ETF도 있고 안 주는 ETF도 있습니다.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ETF는 최근 1년 배당 수익률이 4.01%입니다. 주당 322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스트립 액티브 ETF는 배당이 없습니다. 에이스같이 분배금이 나오는 ETF는 영향이 있고 같은 미국 장기채권 ETF이지만 이자 지급을 하지 않는 스트립 채권 ETF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ETF 기준 1,000만 원 투자자라면 이번 조치로 연간 6만 150원 손실이 발생합니다. 연간 분배금 40만 원 정도 받으면 앞으로 세금으로 6만 원 정도 떼가는 겁니다. 배당을 많이 받는 커버드 콜 ETF 상품은 얼마나 손해일지 보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3총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입니다. 기본인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3.56%, 커버드 콜 1호는 6.10, 커버드 콜 2호는 10.36%입니다. 옵션 비중이 큰 2호가 배당은 가장 많이 주죠. 그런데 주가 수익률은 기본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19.19%, 커버드 콜 1호가 15%, 옵션 비중이 가장 큰 2호가 9.07%입니다. 배당과 주가 수익을 합해서 토탈 리턴 기준으로 기본이 22.76, 1호가 21.10, 2호가 19.43%입니다. 1,000만 원 기준 분배금 받은 게 기본은 35만 6천 원, 1호는 61만 원, 103만 6천 원입니다. 이 분배금이 이번 조치의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작년 기본 타미당에서 발생한 매매차의 19.19%는 이번 조치랑 관련이 없고 분배금 받은 3.56%는 영향을 다 받습니다. 그럼 2호에서 받은 분배금 10.36% 중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요? 커버드 콜 상품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세 가지입니다. 주식 매매 차익, 배당, 콜옵션 프리미엄 이렇게 세 가지 수익을 얻습니다. 2호에서 받은 배당 10.36%에는 주식 배당도 있지만 옵션 프리미엄 비중이 훨씬 큽니다. 이 옵션 프리미엄은 미국에서 원천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커버드 콜 상품에서 나오는 월배당 중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은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고 대부분 차지하는 옵션 프리미엄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커버드 콜 2호의 경우 연 10% 가까이 분배금을 줍니다. 대신 주가 수익률을 보면 기본이 19.19% 오를 때 옵션 비중이 큰 2호는 기본 종목 절반에도 못 미친 9%죠. 이런저런 이유로 개인적으로 커버드 콜 상품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옵션 프리미엄 수익은 세금이 없어서 이번 조치로 기본 미국 배당 다우존스보다 커버드 콜 상품이 상대적으로 덜 피해를 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커버드 콜 1호나 2호에서 발생한 주식 배당은 똑같이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해외 ETF 과세 문제가 없던 일로 안 된다면 기본 미국 배당 다우존스 비중을 줄이고 배당 수익률이 비교적 낮아서 상대적으로 손실이 적은 나스닥 100 ETF 같은 상품 비중을 늘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 배당 수익률도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배당을 주목적으로 운용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이번 조치로 S&P 500 종목 교체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알량한 세금 떼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주가 매매 차익에서 수익을 많이 내겠다. 앞으로도 절대 국장은 안 한다. 이런 마음으로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나 30대인 제 아들과 손녀는 배당 비중이 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모두 포트에서 빼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장 빼겠다는 정도는 아니고 더 늘리지는 않고 기회 있을 때 조금씩 줄여 나가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금저축펀드, IRP, DC형 퇴직연금, ISA 계좌에서 해외 ETF에 투자할 때 얻는 여러 가지 수익 중 오직 분배금에만 영향이 있다. 분배금에 포함되는 건 주식 배당, 채권 이자이고 옵션 프리미엄은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각종 월배당 커버드 콜 상품, 예를 들어서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에서 나온 8.38 분배금은 주식에서 나온 배당은 매우 미미하고 대부분 옵션 프리미엄입니다. 이런 옵션 프리미엄에는 15% 원천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너무 화내지 마시고 아주 좋은 절세 계좌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났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세금과 건보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부터 자유로운 연금 계좌와 ISA 계좌를 꾸준히 활용하십시오. 시스템 정리될 때까지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 소급해 주겠죠. 손나기 피하려고 3년 후에 이런 결정을 한다면 3년 뒤에는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확률은 매우 적을 것 같고 부지런히 시스템 개선해서 이중과세 문제 정도만 해결해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조치는 큰 이슈이기 때문에 곧 출간될 대한민국 연금 바이블 연금 이야기 책에 넣어서 3월쯤 세상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보다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존 연금 이야기 2는 구매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연금 이야기 차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